안녕하세요, 여러분. 건강누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의 건강과 직결되는 정말 중요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이라면 꼭 들어야 할 주제인데요. 바로 절대 하면 안 되는 운동 1위부터 7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원장님, 나이 들어도 건강하려면 운동은 무조건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운동을 안 하면 더 빨리 늙고 병에 걸린다잖아요. 맞습니다. 운동은 분명 우리 몸을 지켜주는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정형외과 의사로서 65년 동안 수만 명의 환자들을 진료하면서 내린 결론은 단 하나입니다. 운동은 잘하면 약이 되지만 잘못하면 오히려 독이 됩니다. 여러분이 매일 습관처럼 하고 있는 그 운동, 건강을 지켜줄 거라 믿고 있는 그 동작이 사실은 여러분의 뼈와 관절을 망가뜨리고 수명을 단축시키는 지름길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했던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7가지를 낱낱이 알려드리고 그 대신 어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의 몸을 살릴 수 있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제가 직접 보고 배운 살아있는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클릭이 큰 힘이 됩니다. 먼저 실제 환자분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성남에서 오신 72세 박철수 어르신. 은퇴 후에는 산에 오르는 것이 삶의 전부라고 하셨습니다. 청계산, 관악산을 매주 오르내리며 나는 아직 건강하다는 자신감으로 살아오셨죠.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이 시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원래 이런 거지. 근육이 붙으려니 그런가 보다. 대수롭지 않게 넘기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산을 오르던 중 무릎이 푹 꺾이며 그 자리에서 쓰러지셨고 결국 구급차에 실려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무릎 연골이 거의 다 닳아 없어지고 뼈와 뼈가 직접 부딪히는 상태, 즉 퇴행성 관절염 말기였습니다. 원장님, 남들은 걷지도 않는다는데 저는 산을 탔습니다. 건강하다고 자랑했는데 이게 뭡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며 고개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시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여기서 제가 뼈저리게 깨달은 것은 운동은 양이 아니라 질과 방법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운동들을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하며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첫 번째, 뱃살 뺀다고 하는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서울 강남에 사시는 68세 최진규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계시다가 은퇴하셨습니다. 은퇴 후 목표는 단 하나, 손주들에게 멋진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 드라마를 보면서 윗몸 일으키기를 100개씩 하셨습니다. 처음엔 뿌듯했습니다. 한 달, 2달 점점 개수가 늘어나자 자신감도 커졌습니다. 나도 식스팩을 만들 수 있겠구나. 하지만 석 달쯤 지났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허리에 찌릿하는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주저앉아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셨습니다. 응급실로 실려 오신 최 선생님은 검사 끝에 급성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가 터져버린 상태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원장님, 그저 뱃살 좀 빼고 싶었을 뿐인데
이렇게 허리를 평생 못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라는 운동은 겉보기에 단순해 보이지만 사실은 허리와 척추에 엄청난 압력을 가하는 위험한 동작입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 가해지는 압력은 무려 340kg. 성인 남성 4~5명이 동시에 허리에 올라타는 것과 같은 무게입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에 탄력이 남아 있어 그나마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가 넘으면 디스크 속수분이 빠져 딱딱해지고 섬유류는 약해져 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구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약해진 디스크가 찢어지고 안에 있던 수액이 터져 나와 신경을 누르게 됩니다. 그게 바로 허리 디스크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는 절대 구부리지 말고 바닥에 붙인 상태로 운동을 해야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것은 데드 버그 운동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리고 양팔을 하늘을 향해 뻗으세요. 그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쪽 다리를 동시에 바닥 가까이 내렸다가 다시 올립니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하세요.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복부에 힘을 주는 것입니다. 하루 10회씩 3세트만 하셔도 복부 깊은 속근육이 단련되고 척추는 안전합니다. 여러분은 지금도 혹시 뱃살을 빼겠다며 윗몸 일으키기를 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이 영상을 계기로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남겨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큰 경각심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첫 번째 위험한 운동, 윗몸 일으키기였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많은 분들이 무심코 하는 습관, 바로 목 돌리기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씀해 보십시오. 목이 뻣뻣하고 뻐근하면 시원하다 하면서 목을 크게 돌리신 적 많으시죠? 특히 어르신들께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혹은 저녁에 피곤할 때 자주 하십니다. 그런데 이 동작 사실은 매우 위험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머님도 그런 습관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뜨개질을 하다 보면 목이 뻣뻣해져서 시원하게 풀어보겠다고 하루에도 여러 번 목을 돌리셨습니다. 다들 하니까 당연히 좋은 운동인 줄 알았죠. 그런데 어느 날 목을 돌리던 순간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오듯한 저림과 통증이 몰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팔에 힘이 빠져 숟가락질조차 하기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를 해보니 목뼈 사이에 디스크가 튀어나와 신경을 심하게 누르고 있었습니다. 진단명은 경추 추간판 탈출증과 신경근 압박. 원장님, 그냥 뻐근한 목 좀 풀려고 했을 뿐인데 이제는 팔을 제대로 못 쓰게 됐습니다.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시던 모습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여러분, 목은 우리 몸에서 가장 섬세하고 예민한 부위 중 하나입니다. 작은 뼈 7개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에는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360도로 크게 돌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이 작은 관절에 비정상적이고 과도한 스트레스가 가해집니다. 특히 목을 뒤로 젖히는 순간 디스크가 심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디스크는 이미 닳아있고 뼈의 모서리에는 가시 같은 뼈돌 기골극가 자라납니다. 이런 상태에서 무리하게 목을 돌리면 신경이 직접적으로 긁히거나 혈관이 눌려 혈류가 차단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어지럼증, 심지어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안전할까요? 목은 크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앞, 뒤, 옆으로 부드럽게 늘려주는 스트레칭만 하셔야 합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먼저 의자에 바르게 앉습니다.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오른쪽으로 천천히 당깁니다. 15초간 유지한 뒤 반대쪽도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 다음 양손을 깍지 끼워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입니다. 역시 15초간 유지합니다. 마지막으로 양손 엄지를 턱에 대고 하늘을 보며 고개를 젖힙니다. 이때도 반동을 주지 말고 아주 부드럽게 통증이 없는 범위에서만 하셔야 합니다. 이 세 가지 동작만 꾸준히 해주셔도 뻐근했던 목이 훨씬 시원해지고 자세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도 무심코 목을 빙빙 돌리고 계십니까? 그 습관, 오늘 이 순간부터는 꼭 멈추셔야 합니다. 이제 세 번째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헬스장에서 자신 있게 하는 운동 중 하나, 바로 레그 프레스입니다. 레그 프레스는 의자 같은 기계에 앉아 발판을 밀어내는 운동입니다. 앉아서 하는데 뭐가 위험해? 무릎에 부담이 없을 텐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김 어르신은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야 무릎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에 갈 때마다 레그 프레스를 빠짐없이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50kg로 시작하셨지만 금세 100kg이 넘는 무게를 밀어내셨습니다. 내 다리는 아직 청춘이구나. 그렇게 땀을 뻘뻘 흘리며 운동하는 것이 자랑이셨습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나자 이상이 생겼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무릎이 욱신거리고 계단을 내려갈 때는 무릎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고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찢어지고 닳아버린 상태. 진단명은 반월상 연골판 파열. 무릎에 좋다고 해서 일부러 열심히 했는데 이게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이었다니요. 억울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저 역시 마음이 아팠습니다. 레그 프레스는 분명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 데 좋은 운동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무릎을 직접적으로 파괴하는 위험한 운동으로 변합니다. 그 이유는 크게 2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을 과도하게 구부렸다가 펴는 동작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무릎을 90도 이상 깊게 구부리면 무릎 앞쪽의 연골에 엄청난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무릎을 쭉 펴면서 탁 소리가 날 때 연골은 직접적인 충격을 받습니다. 둘째, 자신에게 맞지 않는 과도한 무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왕년에 힘 좀 썼지 하면서 무거운 무게를 무리하게 밀어내면 그 순간 무릎 관절은 버티지 못하고 망가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체어 스쿼트입니다. 집에 있는 의자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의자 끝에 살짝 걸터 앉아 팔짱을 끼고 천천히 일어납니다. 다시 천천히 앉습니다. 이때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는 느낌으로 해야 합니다. 이 체어 스쿼트는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하면서도 무릎 관절에는 큰 부담을 주지 않는 최고의 대체 운동입니다. 여러분, 헬스장에서 무거운 무게를 드는 것이 건강의 상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짜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안전에서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세 번째, 무릎 연골을 갉아먹는 운동, 레그 프레스였습니다. 네 번째 운동은 많은 분들이 허리에 좋다고 믿고 계시는 바로 거꾸리 운동입니다. 원장님, 허리가 안 좋으면 거꾸리에 매달리면 디스크가 쏙 들어간다고 하던데 사실입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맞습니다. 거꾸리 운동기구는 허리를 거꾸로 매달아 척추 사이 간격을 넓혀주고 디스크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허리 통증을 완화한다는 광고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제가 65년 동안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것은 이렇습니다. 거꾸리 운동은 허리에 순간적으로 시원한 느낌을 줄 수는 있어도 60대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그야말로 시한폭탄 같은 운동입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도 그런 경우였습니다. 만성적인 허리 통증과 다리 저림으로 고생하던 차에 아들이 효도 선물이라며 거꾸리 기구를 사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매일 아침 저녁으로 매달리며 허리가 쭉 펴지는 느낌이 든다며 좋아하셨습니다. 아, 이게 디스크가 들어가는 느낌이구나. 그렇게 믿으셨던 거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꾸리에 매달려 있으면 머리가 터질 듯이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갑자기 한쪽 눈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급히 안과로 달려가 검사해보니 진단명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 안압이 급격히 치솟아 시신경이 손상된 것입니다. 조금만 늦었더라면 실명할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몸을 거꾸로 매달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혈액이 머리로 쏠리면서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상승합니다. 특히 혈관의 탄력이 떨어진 60대 이상 어르신들께는 매우 위험합니다. 고혈압, 심장질환, 녹내장, 백내장 같은 기저질환을 가진 분들은 거꾸리 운동이 치명적인 합병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뇌출혈, 망막출혈, 시신경 손상 이런 심각한 결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말입니다. 게다가 근력이 약한 상태에서 거꾸로 매달리면 척추 주변 근육과 인대가 손상될 수도 있고 다시 원래 자세로 돌아올 때 오히려 척추에 큰 충격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안전한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째, 누워서 하는 만세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편안히 누워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양팔을 머리 위로 쭉 뻗어 올립니다. 그 상태로 30초간 깊게 호흡하면서 누군가 내 팔과 다리를 위아래로 당겨준다고 상상해 보세요. 척추 마디마디가 부드럽게 늘어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둘째,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내 발로 기어가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아 올리고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며 고개를 듭니다. 이 동작을 천천히 반복하면 척추의 유연성이 살아나고 주변 근육이 부드럽게 풀립니다. 여러분, 허리에 좋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운동은 없습니다. 특히 거꾸리 운동은 60대 이상에게 절대 권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순간부터는 반드시 멈추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섯 번째 운동은 옆구리 살 좀 빼야지 하고 많이들 하시는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입니다. 여러분도 공원이나 헬스장에서 종종 보셨을 겁니다. 양손에 아령이나 덤벨을 들고 좌우로 몸을 기울이는 모습. 겉보기엔 옆구리 살이 빠질 것 같죠. 하지만 이 운동은
허리 건강에 치명적입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숙자 어머님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정 어머님은 러브핸들, 그러니까 옆구리 살을 빼고 싶다는 목표로 1년 넘게 매일 아령을 들고 옆구리 운동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땀이 나고 옆구리가 당기는 느낌이 들어 효과가 있구나 하고 믿으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허리를 펼 때마다 오른쪽 골반부터 다리까지 전기가 오듯 찌릿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운동하다 보면 생기는 근육통이겠지. 그렇게 넘기셨지만 통증은 점점 심해져 결국 10분 이상 걷는 것도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MRI를 찍어보니 진단명은 요추 추간공 협착증. 척추뼈 사이에 신경이 지나가는 작은 구멍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병이었습니다. 원장님, 그냥 옆구리 살 좀 빼보려고 했을 뿐인데 차라리 그냥 살을 안 뺄 걸 그랬습니다. 후회하시던 그분의 말씀에 저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러분, 아령을 들고 옆으로 몸을 기울이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무게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척추 디스크와 후관절이 심하게 압박을 받습니다. 노화로 이미 약해진 척추에 이런 비대칭적인 압력을 반복하면 관절염이 악화되고 디스크가 손상되며 신경이 눌려 협착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옆구리 살을 빼는데 거의 효과가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이 커지면서 허리가 더 두꺼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닥에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합니다. 엉덩이를 들어 몸 전체가 일직선이 되도록 유지하세요. 20초에서 30초만 버티셔도 옆구리 근육과 코어가 단련됩니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으니 무릎을 바닥에 대고 시작하셔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구부리지 않고 중립 상태로 유지하기 때문에 허리에 전혀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 옆구리 근육을 강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옆구리 살을 뺀다고 무작정 아령을 들고 몸을 좌우로 흔들지 마십시오. 그 습관이 오히려 평생 허리를 망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사이드 플랭크,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여기까지가 5번째 위험한 운동, 아령 옆구리 운동이었습니다. 이제 6번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에 혹은 시간 날 때마다 하는 운동. 하지만 무릎을 완전히 망가뜨릴 수 있는 무시무시한 습관. 바로 계단 뛰어오르기와 내려오기입니다. 6번째 운동은 많은 분들이 출퇴근길이나 일상에서 자주 하시는 습관. 바로 계단 뛰어오르기와 내려오기입니다. 서울 영등포에 사시는 65세 이강현 아버님은 매일 아침 아파트 15층을 뛰어 올라가고 퇴근길에는 계단을 뛰어 내려오기를 2년 넘게 이어오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이 운동해야 진짜 운동이다. 그런 믿음으로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하셨습니다. 처음 1년은 몸이 가벼워지고 건강해지는 것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부터인가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이 붓고 열감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동이 부족해서 그렇겠지 하며 오히려 더 열심히 뛰셨습니다. 그러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푹 꺾이며 극심한 통증으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슬개골 연골 연화증 말기와 퇴행성 관절염. 연골이 마치 해진 천처럼 너덜너덜해져 무릎을 제대로 지탱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원장님, 저는 건강해지려고 계단을 뛴 건데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한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저 역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여러분, 계단을 오르내릴 때 무릎에는 엄청난 하중이 실립니다. 오를 때는 체중의 3배, 내려올 때는 체중의 5배에서 7배. 그런데 거기에 뛰기까지 더하면 그 충격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커집니다. 쉽게 말해 망치로 무릎, 연골을 계속 내리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되는 겁니다. 연골은 한 번 닳아 없어지면 다시 재생되지 않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무릎 연골은 이미 수십 년간 사용해 얇아지고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계단을 뛰어오르는 습관은 곧바로 연골 파괴로 이어집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계단 운동을 하실 때는 천천히 그리고 오르기만 하십시오. 난간을 잡고 허리를 펴고 발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한 칸씩 차근차근 올라가는 것이 안전합니다. 내려오는 것은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부득이하게 내려와야 한다면 난간을 꼭 잡고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충격을 흡수하며 매우 천천히 내려오셔야 합니다. 하체 근력을 키우고 싶으시다면 차라리 평지에서 보폭을 넓게 하여 걷기나 앞서 말씀드린 체어 스쿼트를 꾸준히 하시는 것이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운동은 더 세게, 더 빠르게가 아니라 더 오래, 더 안전하게가 핵심입니다. 이제 마지막 7번째입니다. 은퇴 후 새로운 목표로 도전하시는 분들이 많은 운동. 바로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원장님, 인생 버킷리스트로 마라톤 완주에 도전하고 싶습니다. 60대도 할 수 있겠죠? 이런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도전 정신은 훌륭합니다. 하지만 제가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60대 이상의 마라톤 도전은 만용에 가깝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의 한 사업가 분이 계십니다. 평생 일만 하느라 건강을 챙기지 못한 것이 후회돼 10km 단축 마라톤에 도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해운대 백사장을 달리며 점점 거리를 늘려가셨습니다. 주변에서 대단하다, 젊은 사람보다 낫다는 칭찬이 이어지자 더욱 의욕이 생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회를 한 달 앞두고 연습을 하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곧바로 시민들의 응급조치와 119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 정말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원장님, 건강해지려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오히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그분은 병상에 누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장거리 달리기는 심장과 혈관, 그리고 관절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줍니다. 달리는 동안 심박수는 최고조에 달하고 심장은 평소보다 몇 배 많은 혈액을 펌프질해야 합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지만 60대가 넘으면 혈관 내벽에 동맥경화반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때 격렬한 달리기를 하면 혈압이 급격히 치솟으며 그 찌꺼기가 터져 혈관을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마라톤은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에 달하는 충격이 무릎, 발목, 고관절, 척추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수만 번 반복되는 이 충격은 관절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갈아버리는 행위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빠른 걷기 혹은 인터벌 걷기가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조금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정도 걷는 것. 이것만으로도 심폐 기능은 충분히 향상됩니다. 더 효과를 원한다면 인터벌 걷기를 추천합니다. 3분은 편안하게, 1분은 빠르게. 이 과정을 반복하면 심폐지구력도 올라가고 체지방 감량에도 아주 효과적입니다. 여러분,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닙니다. 내 몸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 그게 진짜 목적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60대 이상이라면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운동 7가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윗몸 일으키기. 대안은 데드버그, 브릿지. 두 번째, 목 돌리기. 대안은 지그시, 누르는 목 스트레칭. 세 번째, 레그 프레스. 대안은 체어 스쿼트. 네 번째, 거꾸리. 대안은 누워서 만세 스트레칭, 고양이 낙타 자세. 다섯 번째, 아령 옆구리 운동. 대안은 사이드 플랭크. 여섯 번째, 계단 뛰기. 대안은 천천히 오르기만. 일곱 번째, 마라톤, 장거리 달리기. 대안은 빠른 걷기, 인터벌 걷기. 운동은 최고의 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하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상의 몸은 젊을 때와 다릅니다. 작은 실수 하나가 평생의 고통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혹시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여태껏 잘못 운동했다니 자책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순간이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입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함도, 기록을 달성하기 위함도 아닙니다. 통증 없이 걷고, 가족과 웃으며 여행하고, 손주들을 마음껏 안아줄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오래 누리는 것. 그것이 운동의 참된 목적입니다. 마지막으로 꼭 당부드립니다. 혹시 지금 하고 계신 운동 때문에 몸이 불편하거나 아프시다면 절대 참지 마십시오. 나아지겠지 하고 방치하다가 조기에 잡을 수 있는 병을 수술까지 가는 경우를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제가 더 많은 분들께 올바른 건강 정보를 나누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님, 형제, 자녀, 손주들에게도 꼭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이 운동은 몸에 안 좋대 하고 화내며 말리기보다는 내가 더 안전하고 좋은 운동을 알려줄게 하며 사랑으로 함께 시작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을 건강 누림이 끝까지 응원하겠습니다.